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오늘은 김희진 교수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매학회,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모아서 명쾌하게 좀 답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 모셨고요. 또 한 명의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게스트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으셨나요? 자, 이분은요,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핫해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챗 GPT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AI와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어떤 치매에 걸린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는 어떤 치매인 건가요? 브루스 윌리스는 전두축두엽 치매입니다. 챗 GPT가 안 알려주는 거, 모르는 거 교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언어의 유희가 굉장히 뛰어났던 배우인데 실어증을 동반한 전두축두엽 치매에 유병이 되면서 결국 배우 생활을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이 전두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60대 미만의 아주 젊은 분들한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브래드 피트 아시죠? 브래드 피트는 아직까지 치매 진단이 내려지진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행동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요새는 그분도 배우 활동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이런 치매 증상이 나오는 것인가요? 이 전두엽이라는 곳이 바로 머리 앞쪽에 있는 곳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추상적 사고, 그다음에 이타심, 사회생활. 근데 거기에 병이 오게 되면 이 사회 안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두엽 치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두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억 중추가 있고, 그다음에 언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두축두엽 치매가 오게 되면 초기에는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젊은 초록이 치매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전두측두엽 그 치매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네네. 보면 3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젊은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곳이 모두 다 뇌가 없어진 부위입니다.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외출한다거나 건망증이 심해지고 조금 더 심해지면 머리 감는 일, 화장하는 거, 옷 차려입는 게 굉장히 무감심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어디 가서 식탐이 생기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딸하고 싸우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증례 한번 볼게요. 언어형 전두축두엽 치매, 브루스 윌리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6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화살표가 왼쪽 축두엽 부분인데요. 거기가 많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지만 말은 유창하게 했지만 말을 굉장히 간단하게 끊어서 한다. 근데 이거와 같이 외관이 다소 지저분해지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사소한 일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시간이 지나면 말이 점점 더 간단해졌고 그다음에 거의 한 단어로밖에는 밥, 집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래도 이 브루스 윌리스가 왜 그런 그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치매였는지 설명을 해주신 거 정말 이해가 잘 됐거든요. 이번 질문은 제가 승이죠?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긴장되거든요. 지금 사심을 담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술을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교수님도 좀 즐기시나요? 지금 꼴깍 하시는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뭐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술 먹고 나면 깜빡깜빡 막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술을 좀 먹긴 먹되 치매에 좀 덜 걸릴 수 있게 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는 해줬는데요. 저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드라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GPT양 핵심을 얘기해달라고요. 어떻게 먹는 거냐고요, 술을. 소주로 친다면 우리 작은 잔, 남자는 2잔 정도, 그게 기준이 하루. 그다음에 여자는 1잔 정도. 네, 그다음에 와인으로 친다면 우리 글라스의 한 3분의 1 정도 네. 차는 정도 하루에. 근데 매일 2잔씩 먹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한 번에 한 병 먹고 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특히나 돼요? 남자보다 여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훨씬 적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자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먹으면요, 이 마시면 이제 술은 J컵이라고 해서 많이 드실수록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되는 게 치매 원인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러 이제 외래 많이 오시는데요, 실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술은 사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는 직접적인 독성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실제로 술을 과다하게 드시면 뇌세포가 죽어서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음주는 정말로 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을 보시면 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렸을 때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12살 전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받을수록 치매에 덜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기 한번 볼까요? 청력이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머리를 다쳤을 때, 그다음에 뚱뚱할 때, 고혈압 이런 게 모두 다 중년기에 이런 게 있으면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 섭취, 즉 술을 주당 160g 이상, 즉 저게 이제 소주 한 병 이상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 넘어가면 사실은 흡연이라든지 우울증, 운동 부족, 심지어 위에 공기오염, 미세먼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또 치매와 관련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기별로 위험 요소가 다르다. 특히 우리 중년기에 흔하게 접하는 술도 아주 직접적인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술은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술과 관련된 이야기 교수님의 퍼펙트 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치매에 치료제가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비타민이나 엽산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연 근거가 있는 질문일까요? 보면요, 비타민이나 엽산이 뭐 치매 치료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주거나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드셔도 너무 많이 드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는데 화면을 보시면 두 원숭이 중에 어떤 원숭이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네, 사실은 저 두 원숭이는 똑같습니다, 나이가. 아, 그래서 지금 왼쪽 원숭이는 네. 비교적 좋은 음식으로 칼로리를 적절하게 배분받았던 원숭이고요. 오른쪽 원숭이는 마구 맛있게 그냥 드신 원숭이입니다. 그랬더니 네.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노화가 확 진행이 된 거예요. 과다한 비타민은 결과적으로는 결코 몸에 신체에 절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음식 섭취, 현명하게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네.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 뭐 뇌에 도움이 된다는 뭐 영양제들 네.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네. 비타민, 엽산 말고도 네.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우리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지중해 식단이 블루존이라고 해서 각국의 장수촌들이 먹는 음식들을 모아놓은 게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우리나라 음식, 한국식 식단이 가장 지중해식 식단에 가까운.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보시면 몸에 좋은 지방은 무엇이냐 보면 불포화 지방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들기름, 등푸른 생선, 뭐가 있죠? 꽁치, 고등어, 푸른잎 채소, 저희 쓴 채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 옥수수 기름, 그 다음에 달맞이 꽃기름, 이런 것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외에 세계적으로는 어떤 음식이 유명한가 하면 1위가 지중해식이고 2위가 대쉬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염분을 낮추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무기질이 충분한 음식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식단도 되어 있고요. 요새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아주 엄격하게 칼로리를 제한을 하다가 회식을 하루 하는 거죠. 치팅데이. 그러한 음식을 하게 됐을 때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 들었을 때는 이번에도 승리는 교수님!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치매에 반려동물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과연 반려동물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T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어떤 점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려동물이 주는 그러한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반려동물은 스스로 음식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그 반려동물에게 음식을 챙겨주거나 같이 운동을 해주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기억력,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같이 운동하면서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을 실제로 돕고 어르신들한테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서 이 사회적 고립을 막는 그러한 시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로 GPT도 모셨는데 반려동물로 로봇까지 이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치매와 관련된 질문들 모아서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과 GPT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결과는 저희 교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어도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AI, 챗 GPT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상담도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